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호입니다. 드디어 이번에 김재호의 기본동사 100 책과 인강을 출범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전 저의 책들 또 상상스퀘어와 함께 출간했던 저의 책과 인강을 많은 분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번에 기본동사 100도 론칭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가슴에 정성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먼저 드리면서 오늘 김재호의 기본동사 100 인강의 소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본동사라고 하는 이 용어 생소하신 분도 있고 또 아주 시중에서 많이 내가 접해봤다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이 기본동사는 실제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기본이라고 해서 이제 basic verbs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core, 핵심이다라는 영어 단어가 core, co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동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essential, 역시 핵심, 필수의라는 뜻인데 essential verb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다재다능하다, 다방면의 팔방미인이라는 영어의 versatile. 철자가 아주 어렵고 기초학습자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어쩌면 저는 기본동사를 가장 잘 영어로 옮긴 단어가 versatile verb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core, essential, versatile. 다시 말해서 가장 영어라는 언어에서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동사, 이게 core essential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두루두루 천 가지 만 가지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다 해서 팔방미인격인 동사를 기본 동사, 즉 영어로는 versatile verb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 나름대로 기본 동사는 어떤 동사라고 이번에 명칭을 정해봤냐면 저는 큰 동사라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상황에서만 쓰이는 그러한 기술적 동사들을 저는 작은 동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또 많은 대한민국의 성인 영어 학습자들, 영어란 언어를 습득, 즉 어릴 때부터 환경 속에서 습득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커서 영어를 학습, 논리적 이해를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 학생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에서 많이 갈리느냐, 어떤 것이 변곡점이 되느냐 이걸 봤을 때 잘하게 된 사람, 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핵심 동사, 팔방미인 동사인 기본 동사를 자유자재를 구사하는 연습을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큰 동사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영어 스피킹이 원활해져요. 근데 작은 동사는 그럼 필요가 없는 동사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작은 동사들의 효용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여러분이 정보를 습득할 때, 즉 원어민이 글의 형태건 말의 형태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 테드 연설을 할 때 그것을 한 번에 알아듣고 한 번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동사의 뜻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책과 인강을 집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직도 많은 한국 학습자들이 make는 만들다라는 뜻만 알고 있고 take는 가지고 가다라는 뜻만 알고 있음으로써 실제로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즉 영어로 내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기본 동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get 동사 하나만 해도 수많은 뉘앙스와 어감과 용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은 get 대충 알아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get 얻다, 사다, 구하다, 뭐 물체나 무엇을 이동시키다, 도착하다, 아니면 상태가 어떻게 변하다, 대충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만 해놓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다? 항상 다양한 상황과 스토리 속으로 여러분들이 간접적이라도 들어가 봐야 이 get의 느낌과 어감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여러분 것이 되고 그것이 적재적소에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본 동사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논리를 50%로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피나는 아웃풋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최적화된 강의와 교재가 뭐냐 하면 저는 제 책이라서가 아니고 바로 김재호의 기본동사 100이라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가 저에게 물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택 하셨다고 보고요. 이제 저와 상상스퀘어 얼마나 꾸준하게 연습을 하느냐, 학습을 이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큰 동사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 강의 가기 전에 이래서 기본 동사를 안 쓰면은 말이 막히거나 계속 말이 느려지겠구나. 이걸 꼭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finish라는 단어는 뭐죠? 마치다, 끝내다 라는 뜻이죠.
학교 등을 졸업하고 프로그램을 끝내다 하는 동사는 뭐죠? graduate입니다. 그런데 finish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성격을 지닌 단어일까요? 즉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영어 단어 3개 중에서 versatile, 즉 팔방미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수업 몇 시에 끝나냐 할 때 What time does the class finish?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쓸 수 있지만 내가 작년에 학교를 졸업했다고 할 때 I finished school last year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 졸업 상황이라든지 어떤 수업이 몇 시에 마치냐라든지 프로젝트를 생각보다 일찍 마쳤다든지 식사를 내가 양이 많아서 다 못 먹었다라든지 I couldn't finish something 하면 다 못 먹고 남겼다죠. 그러면 이거는 두루두루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루두루 쓸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면 graduate은 원어민들이 얼마나 자주 쓰니? 라고 물어보니 1년에 서너 번이라고 챗GPT는 통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통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큰 동사를 많이 공부를 해서 입 밖으로 내는 연습을 해야 영어 스피킹이 쉬워지고 신속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graduate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쓰는 그런 동사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될까? 당연히 큰 동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어 스피킹을 잘하고 청취를 잘하기 위해서 표현 암기에 많이 급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적어도 청취는 몰라도 말하기는 자유자재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책과 인강에서도 많이 전면에 내세웠던 동사 중에 새로운 것, 안 해본 걸 새로 시도해보고 경험해보다 이럴 때 try라는 동사를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저 침 한 번도 안 맞아봤습니다 라고 한다면 안 맞아보다 할 때 그 맞아보다가 한국말 동사가 영어로 딱 옮기는, 즉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맞아봤다 안 맞아봤다에 집착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스피킹은. 그럴 때 많은 원어민들은 try를 써서 I've never tried acupuncture before 이렇게 try 동사를 씁니다. 아니면은 그 새로 선생님 오셨다는데 그분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 수업을 듣다라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해보는 거니까 I have been wanting to try the new instructor's class 이렇게 try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망원 쪽에 괜찮은 식당 한 군데 알고 있는데 안 가봤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라고 할 때도 I know of a good place 그 다음에 I've been wanting to try it 이라고 try를 갖다가 새로 생긴 식당,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 수업, 그 다음에 안 맞아본 침 이럴 때 다 두루두루 쓰는 게 바로 뭐라고요? versatile. 제가 아까 전에 그토록 전면에 대해서 어떤 팔방미인이면서 큰 동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 큰 동사의 중요성 꼭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쭉 줄기차게 제가 공유했던 have 동사의 하나의 용법 또 의미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것을 경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경험하다는 어떨 때는 뭐 experience 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독해를 잘하는 사람은 undergo 이런 동사도 있고요. 굉장히 동사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이티브 스피커들, 즉 영미인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have 동사를 하루에 10번 이상 쓰는데 반해서 뭐 어려운 경험하다는 동사는 1년에 서너 번 쓰고 말 동사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데 여러분이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를 총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큰 동사죠. 그래서 have 동사 하나를 딱 공부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젯밤에 나 악몽 꿨어. 나쁜 건 꿨어. 이러면 꿈을 꾸다가 꾸다라는 동사를 쓰지 말고요. 그냥 I had a bad dream last night. I had a bad dream last night. 이렇게 하고요. 오늘 아침에 참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 하면 한국 사람들은 또 이상한 일 happened this morning. 이렇게 자꾸 그런 식의 영어를 하는데 have 동사를 중심에 두고 경험하다 하면 나는 가졌다 이상한 아침을, 나는 가졌다 악몽을, 나는 가지고 있다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I had a weird morning. I had a bad dream last night. I'm having a hard time now. 그리고 또 저 정말 전 남친하고 안 좋게 끝났잖아요 할 때도 have 동사를 써서 we had a terrible breakup. 이런 식으로 have 동사를 딱 중심에 두는 큰 동사 위주로 가지를 분파시키면 영어 스피킹이 굉장히 쉬워지고 한결 수월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동사 하나만 꼽아보세요 하면 저는 단연 get을 쓰겠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get을 많은 예문을 통해서 용법은 우리 본 수업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한번 불러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파마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할 때도 get a perm. 파마를 하다 할 때 get a perm이라고 그러죠. 우리 동네에 2029년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선대 할 때 들어선다가 뭐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원어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My neighborhood is getting a new hospital in 2029. 한 번 더요. My neighborhood is getting a new hospital in 2029. 이렇게 하는 거죠. 개동사 썼죠. 또 우리 동네에 얼마 전에 Five Guys가 생겼어. 이럴 때 생기다도 원어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Five Guys를 주어로 잡고 자꾸 동사에서 헤맬 건데 원어민은 My town, my neighborhood just got a Five Guys. 역시 개동사 썼죠. 이럴 때 다 get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예문 하나 딱 봐가지고 get 의미 알았으니까 난 이제 내일부터 get 쓸 수 있어.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드려야 돼요. 서너 가지 예문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책에서 제한된 지면 안에서 다 공유 못했던 예문들은 인강에서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큰 동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get 동사, try 동사, have 동사 이 정도밖에 제가 못 보여드린 게 좀 아쉬운데 본 강의에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동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첨언 하나 하면 그러면 선생님 작은 동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구체적 뜻을 가지고 있는 즉 딱 그 자리에만 쓸 수 있지만 정확한 그 뜻을 가진 단어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스피킹에는 별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어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도움이 된다? 독해를 할 때 영미인들이 써놓은 특히 특정 주제를 가지고 즉 인공지능에 관한 글을 써놓은 글 이런 데서는 그러한 구체적 작은 동사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독해 실력을 키우고 테드 스피치 같이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한다거나 이런 강연을 할 때 한 번에 알아듣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김재호의 기본동사 100에서는 어디에 초집중을 한다.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다. 큰 동사입니다. 큰 동사가 바로 여러분의 답답했던 영어 스피킹 실력을 정말 5년 걸릴 거를 6개월, 1년 만에 정복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또 그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괄적으로 기본동사의 중요성, 기본동사를 큰 동사라고 저는 이제부터 선언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본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인터넷 강의, 온라인 강의에서 자주 언급하는 문법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문장의 형식이라는 이런 말들. 그거에 대한 문법 설명을, 문법 강의를 간단하게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영어로 스피킹을 잘하는 사람, 플루언트하게 하는 사람 이걸 꿈꾸면서 함께 달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